네, 안녕하세요. 박영환입니다. 오늘 오유란전 문제 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조도 있고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기에 저 1번에 A부터 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했죠. 자, A가 뭔가 한번 볼까요? 자, 올리겠습니다. 자, A. 색깔 좀 달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잔치는 실로 인간이 도리를 위한 것이 아니오 했죠. 감사가 이생을 위해서 잔치를 열었는데 이런 분위기 파악 못하는 그런 말 하고 있죠. 분위기 파악 못해요. 이거 뭡니까? 바로 이겁니다. 융통성이었고 고집이 센 이생의 성격을 알 수 있다. 왜? 감사가 친구야 한 잔 먹자 이러면은 그래 고맙다 내 참 니 한 잔 먹고 또 하루 쉬다 열심히 할게 이래야 되지. 이거는 뭐 얘기하는 게 뭡니까? 실로 인간의 도리를 위한 것이 아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놀고 먹고 마시는 게 인간의 도리에 벗어나는 것도 있겠지만은 굳이 이렇게 표현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선적이죠. 그죠? 융통성이 없어요. 고집 세요. 맞죠?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 다음 B 볼까요?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붉고 푸른 옷을 벗어 흰 옷을 갈아입고는 누가? 오유란이가 명령을 받았죠. 그러니까 붉고 푸른 옷을 벗었다는 것은 기생의 옷을 벗고 라는 뜻입니다. 흰 옷을 입었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좀 차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표현하죠? 잠시만요. 말이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차분하고 절제된 그런 미를 표현하겠다는 뜻이죠. 그죠? 여인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기생인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한 의도입니다. 맞죠? 네. 그럼 또 넘어갈게요. 시가 뭐냐면은 한 둥근 금빛이 물결 위에 둥실거리고 있는 이거 뭡니까? 달빛이 보름달이 물결 위에 비쳤다는 뜻이죠. 그죠? 달빛이 수면에 비치는 광경을 비유적으로 표현했다. 맞죠? 네. 그 다음 D 볼까요? 흘겨본 눈초리로 정을 보내면서 바라보고 또 바라보았습니다. 자, 선비의 아들로서도 경국의 미색임을 가만히 탐복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흘겨본 눈으로 정을 보내면서 바라보고 또 바라봤다. 쉽게 말하면 뿅 갔다는 얘기죠. 정신이 없다. 그죠? 정신이 없습니다. 보세요. 오유란에 대한 경계심과 호감이 뒤섞인 행위다. 경계심이 아니죠. 흘겨보는 것은 바라보지 못하고 옆으로 살짝 쳐다보는 거예요. 너무 예뻐서 한번 헐깃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되 너무 편하지 않게끔 그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경계심하고 틀리죠? 네. 그래서 몇 번? 그 뒤섞이는 행동 아니죠? 답 4번입니다. 2번 볼까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사는 것이 얼마나 되며 그 즐거움이 또한 얼마나 되는고 했죠. 무슨 뜻입니까? 오이라는 미생에 빠진 이생의 심리를 부여한다. 뿅 갔거든요. 뿅 가고 난 다음에 평소에 자기 생각은 전혀 틀리거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 위안이에요. 자기 위안, 자기 위로. 태어나서 사는 것이 얼마나 되냐. 즐거움이 또 얼마나 되냐. 그럴 바엔 좀 더 사는 같이 좀 살아보고 즐거움도 느껴보자. 그런 뜻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하는 자기 위안을 보는 위안. 그죠? 다음 몇 번? 4번입니다. 그 다음
기억의 정황상 이생이 공감할 만한 노래로 가장 적절하게 쓰죠. 기억이 뭐냐면은 볼까요? 이생은 하루가 3초와 같아 항상 마음이 불안하였다. 목간을 살피우니 언덕은 고야고 길게 뻗어있는 단머리에는 사람의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다 했죠. 이 무슨 얘기입니까? 오유란이 매일 오다가요. 일부러 안 가요. 매일매일 올 때마다 흘게 보다가 안 오니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뇌에 쳐다보는 거예요. 안 와요. 사람의 그림도 찾아볼 수 없어요. 너무 보고 싶죠? 그러니까 밑에 보세요. 상사병 걸리지 않습니까? 보고 싶어서. 그죠? 그러면 쉽게 말하면 뭐죠? 그리움입니다. 그리움. 너무나 그리워서, 너무나 보고 싶어서, 너무나 큰 아픔을 느끼고 있다는 뜻이죠. 그립다는 뜻을 찾으면 됩니다. 그죠? 자, 여기 보면은 중요한 시조가 많이 나와요. 일단 먼저 시조 문제가 나올 때 본문 밑줄하고요. 밑줄 또는 보기가 나와요. 나올 때 시조를 고르라. 시조를 고르는 문제가 나오면 제일 먼저요. 시조의 종장부터 보세요. 제일 먼저 시조의 종장을 먼저 보세요. 급해요. 시간이 없어요. 시조를 많이 알면은 그냥 찍으면 되는데 시조를 모르는 시조도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시조가 나올 때는 무조건 종장부터 먼저 찾아보세요. 그죠? 종장부터 찾아봅니다. 자, 첫 번째 정충신. 지금히 피나게 울어 나무의 애를 끝나니. 나무의 애를 끝나니.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그죠? 일단 넘어가고. 그 다음에 무심한 달빛만 싣고 빈배 저 오놈이라. 월산대군이십니다. 자, 설명 들어갈게요. 좀 이따가. 그 다음. 잠잡아 권할 이 없으니 그를 슬퍼하노라. 지는 잎 부는 바람에 행여 긴가 하노라. 바람에 재 우는 소리 이것이야 듣기 좋다. 자, 듣기 좋다 했기 때문에 제끼야 되겠죠? 지는 잎 부는 바람에 행여나 그 사람인가 하노라. 그 사람이죠. 지는 잎 부는 바람 그 소리에 행여나 사부작 그로는 그 사람의 발소리가 아닌가 하는 착각이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행여나 그 사람인가 하더라. 자, 누군가를 기다리죠. 그러면은 기다림의 정수도 있고요. 맞죠? 죄송합니다. 기다림의 정수도 있고 기다림은 곧 그리움이죠. 그렇다면 몇 번? 4번을 봐야 돼요. 임백호 임재, 이 임재호가 백호인데요. 잔잡아 권할 리 없으니 그를 슬퍼한다. 잔을 잡아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할 사람이 없어. 그것이 너무 슬프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본문을 볼게요. 본문을 제가 시조를 볼게요. 자, 월산대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낭만적인 시를 지었습니다. 그 다음 정충신 시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정충신입니다. 조선 중기 무관입니다. 볼까요? 여기 보면은 두견이 나오죠. 두견
두견세 들어봤죠? 보통 우리는 이제 귀촉도, 망제혼, 적동세, 불려귀, 그 다음에 소적세, 이렇게 많은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원래 적동세, 두견세는 틀려요. 그런데 함께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두견세는 뭐냐면은 밤에 혼자 우는 새요. 보통 밤 요새 시간을 얘기하면 자정, 밤 12시쯤 되면 전으로 우는데요. 좀 들으면 좀 슬픕니다. 약간. 자, 공산이 적막한데 슬피 우는 저 두견아 있죠. 아무것도 없는 저 산이 적막하기만 한데 거기서 저렇게 슬피 우는구나 하고 얘기합니다. 두견새야, 왜 이렇게 슬피 우느냐. 촉국 흥망이 어제 오늘 아니언을, 물론 중국의 총나라의 흥망과 마음을 얘기하는 얘기지만은 여기서 뭘 의미하냐면은 나라가 세워지고 흥하고 망하는 일, 이것을 의미합니다. 촉국 흥망이. 그래서 나라가 세워지고 흥하고 망하는 일이 어제 오늘 아니고 역사적으로 계속 이어져 왔는데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정충신은 맨 마지막 종장에 이런 말을 집어넣어서 자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피나게 울어. 지금 밤새도록 그렇게 피가 날 정도 울고 있으니 그 소리에 나무의 애를 긋느니 그 소리가 내 마음을 너무나 애끓는 듯 애끓게 만드는구나. 그런 뜻입니다. 이때 나무는요, 작가예요. 나의 마음을 애끓게 하는구나. 무슨 뜻입니까? 나라가 세워지고 흥하고 망하는 일은 예전부터 있어왔지만은 지금 저 소리를 들어보니 내가 이 나라를 꼭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 간절해지는구나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한자로 뭐랍니까? 호국이죠. 나라를 지키겠다. 호국. 나라를 지키겠다는 마음이 드는구나.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견새, 즉 밤에 우는 소적새를 듣고요. 나라의 흥망이 세월이 흘러가며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이지만은 지금 그 소리를 들으니 내가 이 조선을 꼭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드는구나 라는 의미에서 적은 시조가 바로 정충신의 공산이 적막한 데입니다. 그 다음 월산대군입니다. 월산대군 누구냐면은 연산군 알죠? 연산군의 큰아버지입니다. 큰아버지. 월산대군요. 굉장히 낭만적으로 사셨습니다. 정치에 무관하고 오로지 자연과 벗삼으며 책 읽고 그냥 편안히 사시다 가신 거죠. 자, 그래서 월산대군의 낭만적인 시 볼까요? 추강의 밤이니, 즉 가을강의 밤이 되었네. 물결이 참외라. 물결이 차갑구나. 낚시 들이치니, 낚시를
물속에 집어넣으니 고기가 물지 않는다. 고기 아니 무누메라. 즉 고기가 물지 않는구나. 무심한 달빛만 싣고, 즉 아무 사심이 없는 그런 마음으로 달빛을 보니까 무심한 달빛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무심한 달빛만 싣고 빈배저 오노메라. 그러니까 가을밤의 낭만이죠. 여유로움이고,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유유자직이라 하죠. 유유자직한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억하고는 틀리죠. 네, 이생의 마음과는 틀립니다. 이생은 지금 한 여인이 빠져 있어요. 그 다음 백호임제입니다. 이분은 지금 이 대상이 누구냐면은 황진이에요. 황진이가 굉장히 유명해서 한 번 만나고자 했는데 평안감사를 제수받고 가는 길에 잠시 황진이의 무덤에 들렀다가 이 시를 적습니다. 물론 이 시를 적고 술 한잔을 보냈다는 그 일로 파직이 됩니다만 이분도 어쩌면 굉장히 낭만적인 분일 수도 있습니다. 볼까요? 청초 우거진 고래 자느냐 누느냐. 푸른 풀이 우거진 이 골짜기에 자고 있느냐 누워 있느냐. 누구한테 합니까? 대상은요 황진이라는 기생입니다. 홍아는 어디 두고 백골만 묻혔네. 홍아는 아주 아름다운 얼굴을 홍안이라고 합니다. 붉은 홍자 얼굴 안자입니다. 그래서 붉은 얼굴, 즉 예쁜 얼굴이죠. 아름답고 예쁜 얼굴은 어디에 두고 다 죽고 난 다음에 백골만 이렇게 무덤에 묻혀 있느냐 그런 뜻입니다. 술잔을 잡아서 권할 사람이 없으니 그것이 참 슬프다. 이때 그를 슬퍼하느라 할 때 그는요 사람이 아니고요 행위를 얘기합니다. 술잔을 잡아서 권해서 같이 마실 사람이 없으니 그것이 너무 슬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황진이가 있으면 자네와 함께 마시겠는데 자네가 죽어서 없으니까 참 섭섭하구나. 내가 참 슬프다 하는 그런 의미이십니다. 황진이를 추모하는 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요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죽은 사람을 기리는 추모하는 시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서경덕 이 선생님은 황진이를 참 좋아했는가 싶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마음이 어린 후인이 하는 일이 다르다. 어리다는 것은 여러분 아시죠? 어리석답니다. 지금은 현대어로는 나이가 적은 그런 뜻이에요. 맨 처음 뜻은 어리석다죠? 그렇죠? 의미가 이동된 거예요. 여기서 마음이 어리다는 것은 첫 번째 황진이의 입장에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작가 즉 화자의 입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화자가 황진이의 행동을 생각했다고 볼 경우 즉 황진이의 입장에서 본다고 생각한다면은 황진이의 마음이 어리석으니 하는 일마다 다 어리석게 보인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화자 자신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내 마음이 어리석다. 그래서 내가 한 일이 다 어리석게 보인다. 이렇게 풀이가 가능합니다. 자, 만중운산의 어느님 오리만은 이제는 화자가 얘기하는 거죠. 만중운산, 아주 깊고 깊은 산속의 그런 뜻입니다. 어느님이 오리만, 어느님 누굽니까? 바로 황진입니다. 황진이가요 서경덕 제자예요. 황진이가 서경덕 제자인데 황진이가 스승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만난 사람이 서경덕이에요. 서경덕 선생이 서화담이라고 하죠. 이분이
3년인가 4년 동안 황진이를 가르칩니다. 그동안에 많이 사랑했던가 봐요. 마음속으로. 그래서 황진이를 여기서 이 시절에서는 님이라고 칭한 것입니다. 황진이가 이제 공부를 마치고 하산을 했기 때문에 그 허전함이 굉장히 컸겠죠. 그래서 이 산골짜기에 누가 오겠냐마는 그렇습니다. 이게 마음속으로 기대하죠. 지는 잎 부는 바람에 그 소리가 행여나 황진이 그녀가 아닌가 하노라 하고 적은 것입니다. 결국 누구를 그리워하는 거죠? 황진이를 그리워하고 있죠. 황진이 보고 싶다. 황진이를 참 보고 싶다는 의미를 이렇게 시로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을 보는 겁니다. 됐죠? 네. 그래서 황진이를 그리워함입니다. 그리워함. 됐죠? 그 다음 송계연어롱 검은고 타자니 손이 아파 어렵거든. 자, 검은고를 타려고 하니까 손이 아프다. 그래서 타지를 못하겠네. 북창송음에 줄을 얹어 걸어두고 북창송음 뭐냐? 북쪽 창가의 소나무 그늘에 검은고 줄을 걸어놓고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검은고를 어떻게 해요? 잠시 세워두고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검은고를 타지 않는다는 얘기죠. 바람에 재우는 소리 이것이야 듣기 좋다. 바람에 들려오는 그 자연의 소리가 너무나 듣기 좋구나 그런 뜻입니다. 바람에 재우는 소리. 여기서 재는 검은고를 얘기죠. 바람 때문에 바람에 의해서 소리는 그 바람이 타는 검은고 줄 소리가 참 좋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검은고를 걸어놨어요. 그냥 세워놓고 가만히 앉아서 뭡니까? 가만히 생각합니다. 고요한 가운데서 명상에 잠겼겠죠. 그러니까 그때 바람 소리에 울리는 그 자연의 소리가 정말 듣기 좋구나 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됐죠? 네. 송계연어롱입니다. 됐죠? 정충신은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정신을 표현했고요. 월산대군은 가을밤의 낭만을 표현했습니다. 임제는 황진이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있고요. 서경덕은 황진이에 대한 그리움, 송계연어롱은 자연 친화적인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됐죠? 네. 그 다음 봅시다. 보기를 참조하여 윗글을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했죠. 지난번 한 읽었는데 오유란제는 조순석이 양반 계층의 위승과 호색을 풍자하기 위한 의도로 창작된 회절 소설에 해당하는 작품이다. 미선은 극과 속이 다른 것을 얘기하고요. 호색은 여자 좋아하고 또 남자 좋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회절 소설은 절개를 훼손한 내용을 적은 소설입니다. 그래서 어떤 남자가 남의 책량에 속아 평소 지켰거나 지키겠다고 하던 금욕적 절주를 스스로 훼손하면서 남의 웃음거리가 된 이야기를 말한다. 금욕적이라는 건 뭐냐면은 욕심을 금지한다. 쉽게 말하면 욕망과 욕심을 금하고 절제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금욕적 절조를 스스로 훼손함으로써 남의 웃음거리가 되는 이야기를 회절소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남자 주인공이 금욕적 절조를 내세우며 여성을 멀리한다. 몇몇 사람들이 회절을 모의한다. 기녀 신분의 여자 주인공이 계획적으로 유혹한다.
남자 주인공이 질주가 훼손되고 이 사실이 다수 사람들에게 폭로된다는 서사 담긴 기본 구조랍니다. 볼까요? 자, 첫 번째, 남자 주인공이 금욕적 절제를 내세우며 여성을 멀리한다. 두 번째, 몇몇 사람이 그 절개를 훼손시키려고 모의합니다. 세 번째, 유혹이 돼가지고 유혹. 네 번째 뭡니까? 훼손되고 다섯 번째 폭로돼요. 볼까요? 자, 오유라는 계획적인 유혹을 시한다. 맞죠? 맞습니다. 감사는 오유란에게 회절의 계획을 위임했다. 네가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했죠. 네. 이생은 극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태도를 보이고 이건 요 말이 좀 애매하죠. 그 다음 애매할 때는 일단 넘어갔어요. 이생이 추구했던 절조는 금욕적인 것으로 쓰다. 금욕적이다. 위글 다음은 이생의 회절과 그 사실이 폭로되는 내용이 이어지겠군. 맞습니다. 그러면은 금욕적인 태도, 절제한다는 얘기죠. 이생은 맨 처음에 절제해요. 욕심을 부리고 막 화를 내고요. 그때는 뭔가 순수한 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유란을 보고 난 다음에 확 달라지죠. 그죠? 그때부터 절조가 금욕적 절차가 훼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요, 이생은 극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 말 틀렸습니다. 이생은 자기의 욕망을 절제함으로써 최대한 자기의 신념을 지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오유란의 계획에, 유혹에 넘어가죠. 유혹이 넘어가고 난 다음에 그 절제가 훼손된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부터 극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다음 몇 번? 3번입니다. 그 다음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셔야죠. 자, 당대 신분 질서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습니다. 평안감사 나오죠? 오유란의 얘기합니다. 만약에 그 계획이 실패하면 죽여도 좋겠지 나오죠. 그죠? 기생하고 양반 또 순호하고 양반 사이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죠? 그 다음 서술자가 인물의 외향적 특성을 제시했다. 자, 인물의 외부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잠시 올라갈게요.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자, 보세요. 눈썹은 꼬그라졌고 뺨은 통통하여 외롭게 둥근 흰들 같은데 얼굴엔 달빛이 비추고 있다 했죠. 그죠? 보이죠? 네. 눈썹은 꼬그라졌고 뺨은 통통하다 나죠. 맞죠? 네. 인물의 외양 모습을 서술자가 직접 얘기했습니다. 됐죠?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자, 공부합니다. 불러내요. 그래서 파티를 열어요. 여기서 화를 내요. 그래서 감사가 뭡니까?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뭡니까? 오유란이가 유혹을 하죠. 그리고 어떡합니까? 요 이생이 상사병 걸리죠. 시간의 흐름에 맞춰서 계획이 소설이 전개되죠. 물론 계획대로 절개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장면이 여러 차례 바뀐다. 자, 파티한 데선 파티하고 그 다음에 유혹하는 곳에서는 뭡니까? 연못이 나오고 맞죠? 그 나중에는 이생의 방안이 나오고 됐죠? 그 다음 사건 전개에 따른 인물의 심리 변화 맞죠? 맨 처음엔요 이생이 굉장히 금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오유란 보고 난 다음에 뿅 가버리죠. 뭐 됩니까? 상사병 걸려요. 그리고 요것도 맞는 거죠. 그럼 답 몇 번입니까? 5번이죠. 상징적 소재를 통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암시하고 있다. 이거 틀리죠? 여기는
요 소설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 몇 번? 5번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유란전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긴 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시문학 쪽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